네,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실 책과 저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도서는 제목이 몰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 줄로 정의하면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가 몰입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 일단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7년 동안의 몰입 체험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노력으로 내가 바뀌었다. 놀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몰입이다.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되게 많이. 왜냐면 이 책의 이제 다른 부분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몰입하면은 만나게 되는 결과가 내가 해야 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다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나한테 필요한 일을 잘하게 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행복감을 준다.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거가 시발점이 돼서 몰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나고 좋은 결과를 통해서 성취감과 행복을 만나는 그 첫 번째 키가 몰입이란 얘기거든요, 이분이. 저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 중에 놀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해서 저도 그 너무 멘트가 공감이 됐어요.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가 나는 뭔가에 몰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극도에 몰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아니면 신혼부부가 막 알콩달콩 데이트를 해요. 근데 여자는 되게 신났는데 이제 남자들은 멍 때리고 있거나 되게 지겨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뭐 백화점에 가거나. 그랬어요? 아니요. 네, 왜 이렇게 동공이 질주네. 그랬네, 보니까. 왜 3초 머물줄 행복해요. 행복해. 되게 막 백화점 가면 저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일단 보면은 막 얘를 잘못 들었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놀 때 똑같이 노는 거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하면서 노는데 어차피 시간은 쓰는 거고 한쪽은 몰입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 몰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내 관심도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근데 똑같이 노는데 여자분은 엄청 즐거운데 남자분은 몰입하지 못하니까 즐겁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놀아도 내가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멍 때리고 있는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자들이 그래요. 제가 보면은 놀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왜냐면 내가 지금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몰입을 통해서 또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상태에서 그 몰입이 주는 즐거움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자기가 몰입할 거리를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걸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고 잘해야 행복하니까 그걸 잘하려면 몰입하는 방법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몰입이 뭔지, 몰입을 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는 삶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저도 놀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이 말을 투자 공부하기 초기에는 어디 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나들이나 이렇게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너무 제가 맞아요. 투자에만 몰입하면 이제 관계가 또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나들이를 가고 막 캠핑도 가고 하면은 일단 마음 자체가 가고 싶진 않아.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캠핑을 가고 근데 가족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간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근데 갈 때도 책을 들고 가거나 막 노트북을 들고 가거나 그렇지, 이런 식인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도 좀 같이 산책 좀 하자, 뭐 좀 하자고 해도 힘들지.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뭐 다녀와. 네. 나 그냥 여기서 책 좀 읽을게. 다녀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또 책은 잘 읽어지냐? 그렇지도 않거든. 맞아. 스트레스 책도 받아. 몰입도 안 되고 이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또 같이 간 사람 또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고 얘 진짜 억지로 왔나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일부러 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그렇죠.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네, 엊그제 제가 이제 또 모처럼 이제 가족 나들이를 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재밌게 놀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갔는데 책도 그냥 안 가져갔어요. 책도 챙기려다가 책 그냥 놔두고 그래. 그냥 갔는데 가면서 이제 가니까 따로 볼 게 없잖아요. 네.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 걸어가자 해도 내가 먼저 우리 저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우리 사진도 찍어볼까? 우리 맛집 여기 맛있대 하면서 막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행에 좀 몰입을 했어요. 그 하루는.
그랬더니 저도 너무 즐겁고 같이 간 그 우리 가족들도 남편이나 좋아하죠.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아 이거 어차피 내가 내는 하루의 시간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 몰입에 대해서 공부나 성장이나 이런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노는 것 또한 누군가한테 시간을 내주는 것 그렇지. 또한 그 몰입해야지. 순간에는 진짜 몰입을 하는 게 서로에게 정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또 한번 겪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대부분 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데 그 반면에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잠, 아니면은 이제 뭐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병행하는지를 잘 의도적으로 너무 몰입해 있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라고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아니면 뭐 좋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면 돈이나 그럼 내가 뭐 되게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버드대에서 이제 되게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 연구해 보면 그 행복의 원인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관계. 네. 두 번째가 성취감, 세 번째가 이제 건강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성취감, 사람들이 여기서 몰입을 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가 이제 뭐 나는 돈 때문에 뭔가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성취감 때문에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보다도 성취감, 행복이 더 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고. 네. 왜 그게 나한테 행복하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좋은 관계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 책에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되게 잘 나와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걸 이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쫓기는 사슴의 몰입과 쫓는 사자의 몰입은 분명히 다르다. 열애에 빠진 사람이 하는 몰입과 부도에 쫓기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몰입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미친 듯이 돌진하는 능동적 몰입이며 후자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동적 몰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수동적 몰입을 능동적 몰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중도를 필요한 수준까지 올리는데 허용된 시간이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집중 상태로 가기가 비교적 쉬워 능동적 몰입을 할 수 있지만 허용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서 이제 능동적 몰입이랑 수동적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똑같은 집중 상태인데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시간에 쫓기면은 내가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사고해야 될 부분을 되게 많이 스킵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능동적 몰입은 여기도 나오는데 뭐 열애에 빠진 사람과 부도에 쫓기는 사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항상 내가 뭔가 바쁘거나 뭐 이렇게 쫓기거나 할 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평상시에 바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오늘 오후에 보고인데 준비를 못했어.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까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사 붙여넣기가 일단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숙지나 고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집중은 하거든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차라리 뭐 금요일이나 전주 미리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구나.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아까 앞에서 몰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몰입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키니까 몰입이.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성취감이나 행복감이 높아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수동적 몰입을 능동적 몰입으로 바꿔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시고 능동적 몰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 전 너무 바빠서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 생각보다 그런 거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주로 해왔던 지금까지의 몰입은 수동적인 몰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정해져 그쵸. 있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와 위기감에 의할 때 그 몰입도가 정말 최상으로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그래 생각도 잘 안 나요. 뭐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 근데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그 진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는 온갖 진짜 그 에너지나 막 이런 게 막 솟아나요. 집중하게 되지. 네, 집중하게 돼서 음. 막 되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닥쳐서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또 이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좀 미리 준비 안 해도 이렇게 닥치면 또 다 하게 돼 있어라는 또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물론 이제 근데 그게 그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꼭 눈에 띄어요. 그리고 놓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런 수동적인 몰입을 이제 좀 능동적인 몰입.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몰입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능동적인 몰입 좋아서 하고 재미있어서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아하고 재밌으려면은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까지는 어떠한 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좀 억지로라도 좀 들어가서 그런 위기감에 의한 몰입도라도 좀 이렇게 쌓아서 그러다가 거기서 좀 실력을 쌓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좋아지고 재밌어지면서 능동적인 몰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너무 이제 나는 그럼 능동적인 몰입을 할 거야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좀 수동적인 몰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같이 그런 걸 좀 해보는 것도 연습해 보는 것도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분의 말씀이 100% 맞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하면은 여기에서 말한 능동적 몰입은 이제 사자가 사슴을 쫓는 것 같은 내가 어떤 능동적인 거고 수동적 몰입은 둘 다 열정을 다하는 거지만 사슴이 사자를 피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억지로 이제 뭔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의 차이의 근본적인 게 뭘까라고 보면 저는 능숙함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이 능숙한데 잘해서 하는 경우는 능동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될 일 하면서 닥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사슴처럼 달렸지만 달리길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생기거든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문제, 내가 수동적인 몰입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몰입이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익숙해지는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내가 수동적인 몰입 상태에서 능동적인 몰입이 되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시간을 걸리는 산이에요 원래. 근데 내가 4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고 가면 그 산이 정상 가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산이 높이가 아주 뭐 에베레스트나 높은 게 아니라면.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안에 가려고 해요. 빨리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10억을 보는 거는 절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3년, 5년 만에 끝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조급한 거야. 근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 악수를 두죠. 더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더 빨리 뭔가 또 이렇게 옆에 또 기회 있으면 새길로 가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도 막혀 있는데 차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농부 어부삼처럼 그렇죠. 농부처럼 해야 되는데 어부처럼 또 딴 데 가가지고 근데 고기가 이미 뭐 고기가 있긴 있어. 고기가 10마리 있는데 막 예를 들어 어부가 100명인 거지. 왜냐면 사실은 진입장벽이 낮은 곳은 그만큼 경쟁자가 맞아요. 되게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뭐 부자를 꿈꾸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조금 약간 그 기간을 천천히 해도 괜찮다. 뭐 내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로 해도 괜찮은데 지금 40이면은 10년 뒤면 50이잖아요. 사실 50에 부자 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40에 시작했는데 난 43까지 끝내야 돼. 45까지 끝내야 돼.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까지 끝내야 돼. 우리가 애가 태어나니까 애가 태어나기 임신하는 상태인데 애가 태어날 때까지 끝내야 돼. 이런 마음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수동적 몰입을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사슴이 쫓겨요. 그러다가 이제 딱 1년 지나도 바뀌는 게 없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 왜냐면 원래 3시간이 걸리는 산을 내가 체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면 1시간 만에 어떻게 정상을 닿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산을 타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능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산을 몇 번 탄 사람이야. 100번, 200번 탄 사람이야. 그 능동적인 사람은 사실 1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본인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처음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막 되게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고 하고 하면은 수동적인 몰입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지치고 그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를 할 때 어떤 면에서 이게 나한테 리턴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작동 원리를.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제가 보기엔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사업은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진짜 매출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도 간간이 있거든요. 아주 간간이. 근데 투자나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단시간에 벼락부자 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작동 원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급함이나 막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누가 뭐 얼마 됐다더라.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실제로 그 이면을 봤을 때는 그 보여지는 문구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면은 조금 더 너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능동적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코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부터 능동적인 몰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수동적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고 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강렬한 기억을 심는 거예요. 나한테. 강렬한 경험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죽다 살아났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이런 내공을 바꿔놓는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큰 이벤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공이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반복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수동적 몰입인 거죠. 네. 그 수동적 몰입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퀴타려고 하거든요. 그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향만 내가 나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계속해라. 계속하면 내가 내 해마에 그게 저장이 되고 그러면서 그 역량이 용량이 늘어나고 역량이 늘어나다 보면 능동적 몰입을 하게 되고 능동적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게 되면 시간도 더 덜 걸려 이전보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똑같은 시간을 할 때 더 여유가 생겨.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 동안에 또 그거에 대해서 깊게 사고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전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겹고 재미없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반복해 나가시면 능동적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10억까지 갈 때의 몰입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뭐 투자든 어떤 것든 몰입이 잘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능동적인 몰입이 되려면 먼저 그 일을 내가 즐기는 단계인 거잖아요. 몰입이. 네. 그러면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칭찬받는 단계 네. 그리고 누군가한테 너 잘한다 소리 듣는 단계. 근데 그 잘하기에는 그 전 단계가 열심히 한 단계예요. 내가 되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되게 지루하게 반복하는 걸 꾸준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잘하게 돼요, 내가.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너 잘한다라고 하면 또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의 선순환이 되면서 더 이제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잘 되는 단계까지가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게 몰입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수동적 몰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긍정적 몰입이 바뀌어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수동적 몰입 하다가 되게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때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짧게 보지 말라는 거야. 너나님 5년 안에 몇십억도 벌었는데 나는 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1년에 2억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그냥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잘하는 순간이 되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부가가치가 되게 높아져 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몰입이라는 단계는 막 몰입을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단계에 거치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만 이제 하다 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건 되게 쉽지 않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만